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특집 기사로 실린 K-진단키트에 대해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위상으로 최근 이 K바이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 외 문제점들은 없는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이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얼마나 급증을 했나요? 네, 사실 코로나19 전까지는 우리가 그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국내 그 진단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우리나라 진단 그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어디에 납품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는 내수 수출량 합쳐서 65개로 급증을 했고 그중에 3개 제품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전 세계 103개국의 키트가 이제 진출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엄청난 급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뭐 진단 키트, 마스크, 원격 의료 등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이제 유망한 업종으로 좀 꼽히고 있던데 K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엄청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일단 체외 진단이라는 부분이 전체 의료 시장에서 한 부분에 불과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의료 뭐 이런 그 시선이 다 진단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관계로 K바이오 산업, 특히나 이제 K방역과 관련해서는 세계 표준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 가지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주목을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단기기 업체가 굉장히 발달했다. 이번에는 네. 뭐냐면 국내에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단 중국의 어떤 그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정보를 먼저 분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방역 인허가 당국도 이번엔 좀 달랐어요. 메르스 때 하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예 긴급 사용 승인제, 그러니까 이 뭐 사용을 승인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몇 개월이 걸리고 했던 것들을 즉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동을 했고, 또 전문가 집단들은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검증 체제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디어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방역 의료 체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경제신문 특집 기사를 보니까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이 로슈 진단의 추출 시약과 장비 없이는 개발한 진단키트가 또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매일경제신문이 이제 제목도 그렇게 뽑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K 진단 시트 가 이제 자꾸 수출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서 장점 있는 것처럼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진단이라는 게 분자 진단 방식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왜 이 검체 채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을 벌리고 네. 그러니까 호흡기에서의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핵산 추출 시약을 여기 넣고 그다음에 유전자 증폭 과정을 통해서 확진이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예, 분자 진단 방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진단 키트는 어디 부분이냐면 유전자 증폭 단계예요. 즉 그 전 단계 시약을 넣는 부분, 이 시약을 넣지 못하면 진단 키트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네. 문제는 이 시약이라는 것이 거의 그 로슈 진단이라고 해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이 진단 그러니까 시약과 장비 업체로서는. 그래서 이 로슈 진단이 시약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슈 진단이 거의 1위 업체고 또 이 4대 빅4 업체가 있어요. 로슈, 그다음 지멘스, 에버트, 다나어. 이 4대 업체가 거의 56%, 10개 업체가 80% 가까운 그런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약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약을 개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약과 장비, 뭐 진단 부문에서 상당히 그 글로벌 업체에 많이 이제 이
이 당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 포지션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로슈 진단은 로슈 진단에서 만든 시약은 로슈 진단이 만든 장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로슈 진단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에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약을 개발하면 그냥 범용 회사의 범용 장비에만 가능하다. 즉 시약과 장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이 시장의 어떤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진단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시장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 시약, 진단,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사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걸림돌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글로벌 1위 진단 기업인 로슈 진단이 생산하는 리보핵산 추출 시약이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또 공급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3월 달부터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3월 달에 거의 이제 중국이 우한이 폐쇄가 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기사만 살펴보더라도 로슈 진단이 시약을 공급하는 것을 차질이 빚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금 진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국에 너무 많이 지금 로슈 진단이 공급하는 거 아니냐. 원래 발주한 물량을 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로슈 진단은 아니 검사 폭증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폭증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그 공급을 줄인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보건당국이 핵심 추출 시약이 이제 공급이 차질되는 건 사실이고 또 검사를 이제 좀 분산시키고 또 대체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대체품 모색이 거의 지금 아직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이제 시약을 만들고 또 대체품을 이제 모색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 진입이 어렵다라는 점을 지금 그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과점이 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좀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방안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이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아까 유전자 증폭 말씀하셨지만 유전자 증폭도 효소를 정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또 사이티바라는 제품이 사용되고 글로벌 업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4 업체가 전체 진단 시장 중에 56%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걸림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일본, 중국이 체진단 시장을 뛰어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법부터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법들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바뀌고 있고 두 번째는 국내의 대형 병원들은 거의 다 로슈 진단 등 글로벌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틈새 시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중소형 병원이라든지 혹은 가정용 진단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진단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자꾸 진단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만 지금 뭐 또 전염병만 진단 시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사실상 치료 진단, 예방, 이 시장이 2015년까지만 해도 치료가 63%, 그다음에 진단 시장이 18%, 예방 시장이 8% 정도 불과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 2025년도만 하더라도 치료 시장이 35%로 줄어들고 진단 시장이 27%로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방 시장은 25%다. 즉 이제 앞으로 이 전염병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진단 부분을 강화해야지만 전체 이 의료비 절감이 네. 더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하나의 어떤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이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장비, 씨앗,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추는 그런 이 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진단 시장에서 강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점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 시장은 코로나19가 결국에는 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진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특집 기사를 통해서 내용들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